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위기의 삼성, SK, 중국 반도체 장비 싹쓸이, 반도체 건물들, 지금이 반도체 투기 적기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과 SK가 조금 위기에 봉착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반도체 장비를 싹쓸이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반도체 장비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 장비를 싹쓸이 해가면서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죠. 현재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은 반도체 공장을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국, 중국, 대만 이 전체 나라들이 이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내년까지 29개의 반도체 웨이퍼 팹이 이제 증설하든지 신설하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반도체 웨이퍼 팹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장비가 필요하죠. 건설은 회사에서 직접 할 수 있어요. 건설 회사들이 다 만들어주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는 직접 구매를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 장비를 싹쓸이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반도체 웨이퍼 팹을 만들어가고 있는 도중에 중국이 반도체 장비를 싹쓸이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제재에도 반도체 굴기를 계속적으로 지속하겠다라는 내용이죠. 현재 중국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제재로 최첨단 반도체로 아예 접근이 안 돼요. EDS 같은 경우도 전력 자동화 반도체 자동화 프로그램이거든요. EDS 자체가 지금 구매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반도체 자체를 아예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최첨단 반도체로는 접근이 안 돼요. 그런데 최첨단 반도체가 아닌 일반 반도체와 같은 차량용 반도체나 전용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접근이 가능하죠. 이것 때문에 이것에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를 싹쓸이 해 나간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반도체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나 전력 반도체 등에서 이제 그 헤게모니, 주도권을 쥐려는 행보처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 이것은 지금 신규 팹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업체인 삼성과 SK에 비상이 걸렸다라는 경고음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중국의 반도체 장비 행패, 이거는 얼마나 심하면 전공 정도, 후공 정도 아예 가리지 않고 싹쓸이 해나가는 이 생산 라인에 필요한 장비를 지금 입도선매를 해나가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장비 업계 한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국 업체들이 칩 생산을 위해서 장비 10대가 만약 필요하게 하더라도 15대, 16대 이렇듯 5대, 6대를 추가로 구매하고 있다고 지금 전하고 있고 또 다른 장비 업체 관계자는 평소 구매하던 장비 대수보다 2배 이상 주문을 들어오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아예 장비 자체를 싹을 말리겠다라고 지금 중국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주요 국가 반도체 팹 투자 규모라고 지금 보는데 2020년도를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187억 2천만 달러 그리고 대만과 같은 경우는 171억 5천만 달러가 되죠. 자, 지금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중국의 반도체 장비 규모예요. 지금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대만, 3위가 지금 한국. 지금 1분기에는 지금 한국이 1위를 차지를 했다라는 지금 이 발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부분은 한국은 월등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지금 현재 쏟아지고 있는 중국 장비 주문입니다. 말하자면 회사 중국이에요. 회사 중국이 장비 주문이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과 일본의 주요 장비 업체들의 1분기 매출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1분기 매출의 1위 단연코 중국이죠. 한국도 1위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2위가 지금 됐고 실제 미국 주요 장비 업체인 램 리서치의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의 32%가 중국에서 나왔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죠. 물론 여기에는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이 비중국 업체의 매출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 토종업체들의 장비 구매가 상당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특히 SMIC의 경우 미국의 제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국 반도체 장비 업계와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SMIC와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미 상무부의 제재를 받았어요. 미 상무부의 제재를 받으면서 EUV 노광 장비가 아예 들어가지 못합니다. EUV 노광 장비가 아예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반도체 물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한국의 반도체 장비 업계와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삼성전자의 대응, 아니면 SK 하이닉스의 대응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공장의 기본 구성은 장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장비가 없으면 아예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생산 라인의 건설, 이것은 건설 회사를 통해서 제조사들이 갖출 수는 있지만 각 라인 공정에 필요한 장비들은 장비 회사에서 직접 조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전공정에 필요한 장비의 60%에서 70%는 미국, 일본 회사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중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죠. 평택 공장을 중심으로 한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삼성전자의 입장으로서도 대규모 반도체 장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난주 미국에서 장비 수급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삼성전자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중국이 반도체 장비를 싹쓸이에 수급이 못하는 상황이 아니며 장비 수급에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중국의 반도체 장비의 장난, 이것은 결국 전체적인 반도체 생산 라인 구축에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중국이 중국제조 2025를 통해서 반도체 내재화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내재화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장비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 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기본 장비들을 다른 나라에 팔리지 못하도록 아예 싹쓸이에 나가는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만들 수도 없고,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운 상황이죠.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금 반도체 거물들이 지금이 반도체 투자 적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 거물 두 사람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일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면, 앞으로 호황이 10년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설비 증설을 통해서 시장의 주도권을 잡아나가야 된다. 호황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10년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 10년이 가는 가장 큰 이유 4차 산업혁명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뭐가 들어간다? 전기차. 전기차로의 전환이 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쳐줘요. 그렇지 않아도 차량용 반도체가 힘든데, 지금 전기차로의 전환을 통해서 차량용 반도체는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22일 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도쿄 일렉트론의 히가시 데스로 명예회장은 지금이 아니면 일본 반도체 업계에 다시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올해에만 반도체 산업에 최소 1조 엔, 한국 돈으로 약 10조 2,600억 원을 투입해야 된다라고 밝혔어요. 지금 도쿄 일렉트론과 같은 경우는 세계 3위의 반도체 장비 회사로, 이 회사를 이끄신 주역인 히가시 회장이 반도체 산업체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강조한 것이죠. 특별히 일본 업체에게. 히가시 회장은 세계적 수준의 산업을 구축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린다. 투자가 일회성에 그친다면 실패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의 발언의 가장 큰 의의 뭐냐? 몰락이 가는 일본에 대한 쓴소리입니다. 몰락하는 일본에 대한 쓴소리라는 거죠. 일본 반도체는 몰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언제부터? 일본과 미국과의 협정이 일어난 그때부터. 지금 한 20년 됐죠. 현재 일본의 반도체 상황은 한국과 대만에 밀리고, 최근에는 미국도 반도체 역량을 강화하는 등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거죠. 일본의 지금 역할은 뭐냐면 TSMC를 끌어들여서 반도체 인프라를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히가시 회장이 말을 하는 것은 직접 투자를 해라. 직접 투자를 해서 더욱더 산업체를 키워라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전에 히타치나 아니면 소니나 이러한 회사들이, 파나소닉이나 이런 회사들이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세계의 가장 유수한 기업들이 일본에 몰려 있었는데
지금은 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죠. 그리고 지금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일본 업체들이 사용하는 반도체의 3분의 2가 수입산이라고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반도체가 뭐가 있냐면 D램 있어요. D램 있고, D램은 마이크론에서 나와요. 그리고 랜드 플래시 나오죠. 키옥시아에서 나옵니다. 이미지 센서 소니에서 나오죠. 이런 정도 수준? 아니면 차량용 반도체? 르네사스?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것도 수입산이 좀 많죠. 소니 같은 경우는 직접 생산도 하지만 TSMC에 주문을 넣는 상황. 그리고 르네사스도 마찬가지로 직접 생산도 하지만 TSMC에 주문을 넣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또한 한 분을 더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인텔의 CEO인 펠 갤싱어입니다. 이 펠 갤싱어도 반도체 투자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6월 16일 펠 갤싱어는 사회가 점점 디지털 시대로 변하고 있다. 앞으로 10년은 반도체 업계의 호시절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그랬냐면 10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10년 동안은 반도체가 화랑이 일어날 것이다. 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AI로 넘어가면서 AI와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지금 이게 호황이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지금 중국도, 일본도, 한국도, 미국도, 특히 미국이 가장 선두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리고 유럽도 대대적인 투자를 계획을 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인텔은 이와 발맞춰서 올해 말까지 미국이나 유럽에 대규모 공장 건설을 계획하겠다고 발표하겠다고 덧붙이고 있어요. 인텔은 미국 애리조나주에 새 반도체 공장을 짓고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을 했고 추가 투자도 지금 예고한 상황입니다. 또한 유럽에도 진출을 모색 중이죠. 위치는 바이에른주. 특히 바이에른주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곳은 독일 자동차 BMW의 본거지이고 이곳에서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나설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유럽이 차량용 반도체가 되게 잘 나가고 있죠. NXP, ST마이크로, 지금 인피니온 이 세 회사가 차량용 반도체로 1, 2, 3위를 다투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자체가 다 유럽에 있어요. ST마이크로는 스위스이고요. 그리고 인피니온은 네덜란드입니다. 그리고 NXP가 네덜란드인가요? 그까지 잘 모르는데 지금 유럽 시장에 3대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이 다 몰려있다는 거죠. 또한 인텔은 이미 유럽의 아일랜드 팹에 추가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인텔의 유럽 투자, 이것은 최첨단 자동차 칩 제조를 통해서 파운드리 고객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두 가지 사건이 다 맞물려 있어요. 10년 동안 반도체 화랑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화랑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도 여기에 승차를 하겠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전력 반도체 이 분야에 승차를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대대적인 공장 확장을 위해서 이 부품이 아닌 기기를 다 사재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기기 사재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꿍꿍이가 있거든요. 공장을 지금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지어서 이 반도체 굴기를 실현을 하겠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